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감찰권 남발이다, 이런 비판을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커밍아웃과 관련된 댓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네. 법무부 장관과 평검사가 직접 충돌하는 이 모양새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검찰 조직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호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개혁이 이제 근본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인사권, 수사지휘권 남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반대 의견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평검사들이 이제 댓글 같은 거 달 때 이완호 검사 글에 밑에 이완호 검사 말이 맞아요, 잘했어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잘못된 거예요, 윤 총장 화이팅, 이런 댓글을 달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프로스라는 게 검사들의 소통 공간이니까 누구든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 이완호 검사가 그렇게 글이 올라온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이완호 검사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걸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SNS에 답글 달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이러면 검찰 개혁이 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완호 검사라는 제주에 있는 평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어떤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방향에 반대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답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인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평검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추미애 장관 말이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방안이 무조건 틀리고 이완호 검사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이완호 검사라는 평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커밍아웃이다 어쩌다 하는 추미애 장관의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말도 못합니까? 장관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게 다 찬성해야 됩니까? 장관의 스타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개진도 못하나요? 네. 우리 검찰이 이 정도로 언로가 막힌 조직이었던 건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유발시킨 사람이 뭐냐? 이완우 검사의 그 글이었습니까?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커밍아웃 글이었습니까? 그걸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지. 네, 사실 뭐 이 추 장관이 글을 이완우 검사 관련해서 올리기 전에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그 글을 공유했었는데요. 교수님 보면은 어떤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 전현직 장관이 같이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모양새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거가 이제 결국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충돌, 갈등 양상이 법무부 장관 대 평검사의 갈등으로 이제 모양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견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평검사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SNS에 그 어떤 개혁 대상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했던 것이고, 그 상황이 여러 다른 평검사들도 같은 의견들을 이제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 총장의 발언 속에서 국감 과정 속에서의 어떤 발언에서 이미 이런 행위들이 예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 추 장관의 어떤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어떤 검사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검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또 이제 이 평검사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이 너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을 너무 앞세우는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부분들은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향응을 접대받은 그런 의혹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 관리 책임은 어떻게 하든 윤석열 총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윤석열 총장이 국감, 즉 국민의 대표 앞에서 그런 어떤 거친 언사 그리고 책상을 치는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책상을 쳐도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평검사들의 이런 이 반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검찰의 어떤 권한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그런 어떤 동질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검찰 중간 간부 부장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전 산망에 부장 검사들, 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댓글을 달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아닌 뭐 윤석열에게 분노하라 뭐 이런 반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 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검사들과 언론이 잘못된 행동과 보도를 하고 있다.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150명 정도 되는데 검사가 그중에서 10% 정도가 댓글 단 거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그런 어떤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한우 검사가 반발하는 것은 지금 검찰 개혁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까지 커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재만 검사가 또 글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커밍아웃 검사가 검사라고 나도 커밍아웃 한다라는 검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마도 300을 넘어선 것 같고 언론들이 하도 지금 사실 얼마나 늘어났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추 장관의 어떤 그런 뜻이 조국 전 장관 한번 그런 SNS를 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 장관이 여기에 또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이제 더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 이외에 또다시 조곤조곤 그 이전에 검찰들이 스스로의 의혹들을 덮은 사건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의 지금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사실 장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그건 국민들이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왜? 그건 검찰 개혁의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럼 검찰 개혁은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의 지금 수사와 기소권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 뭐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지금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용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소통을 한다는 건 내부적인 소통을 해야 돼요. 장관으로서 누구든 자기한테 찾아와서 비판을 해달라라고 그때 일부 그 검사들하고의 어떤 자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은 적폐 검사로 좀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는 것도 몰다기보다는 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SNS를 통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진짜 검찰 개혁의 문제로 이끌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비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핵심적인 어떤 내용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자꾸 이런 어떤 공방을 자꾸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SNS를 통한 여론전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도 오늘 오전에 또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물음표들을 던졌는데요.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권, 또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 이러면서 길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급은 되는데 변호사님 보면요.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면서 검찰을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BBK
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유죄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게 유력 후보였을 때, 당선인이었을 때, 그때는 무혐의 나왔는데 십몇 년 지나고 정권이 2번 바뀐 다음에 다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검찰 뭐 했어? 반성해야지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처음에 수사했을 때 다 무혐의했었는데 지금 뇌물이 어쨌든 1심 무죄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일부가. 예. 그런데 그때 검찰 뭐 했어? 반성해야지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맞죠. 검찰 어쨌든 그때 수사 잘못한 걸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물론 뭐 BBK 같은 경우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력이나 수사 의지보다 중요한 건 당시엔 관련자들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 막 입을 열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 검찰이 당시에 수사 잘못한 거니까 저 조국 전 장관의 말에 저 부분은 맞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후회를 또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검찰이요 저 조국 전 장관 수사하려고 윤석열 총장이요. 그 다음에 유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라임, 옵티머스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다 나오고 유무죄가 판단된 건 아니지만 이 권력의 핵심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수사하다가 그 팀이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정권 한 2번, 3번 바뀐 다음에 2030년 때 가가지고 야 그때 2020년 검찰이 정말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돼. 그 얘기 또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싸고 BBK를 2007년에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10몇 년 지나서 지금 턴 게 검찰 잘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2019년, 2020년에 일어났던 이 일들 이거 2030년에 다시 후회하지 말자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검찰개혁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놔두시라고요. 왜 수사팀 해체시킵니까? 하나만 더. 그러면 저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던 2007년에 BBK 다스 수사 잘못한 거 그거 이번에 수사 잘해가지고 유죄 받은 거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라인입니다. 그냥 두시라니까요. 2030년에 다시 후회하지 말게. 네, 지금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일개 시민의 입장으로서 글을 올린다 했는데 일개 시민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일개 시민일 수가 없죠. 전 법무부 장관이고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감이란 건 뭐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얘기는 검찰이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검찰이 사실은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한우 검사의 그 검찰 개혁의 요체는 예컨대 검찰의 독립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전에 한 가지가 추가가 돼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봤지만 누가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수사 결과는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서 계속 남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결과들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컨대 일반 시민들의 기소율은 40%예요.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인사들은 1%에 불과합니다. 네. 자기 식구 감싸기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된 수사도 같은 특수부가 했어요. 2007년 지금. 같은 사람은 아닐지만 특수부가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견제받는 검찰로서 재거듭돼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조국 장관의 말씀에 이유를 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검찰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 노무현 정권이나 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지금 검찰들이 막 이렇게 이 충돌을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능을 했다. 이런 식의 그런 이분법이 이 안에 또 드러나 있거든요. 뭐 4번 항목을 보면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어떤 지휘를 했을 때만 검난이 운운되느냐. 글을 이 좀 부분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조국 전 장관은.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 1, 2, 3번이 이제 김학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김학의 전 검찰 차관의 아까 그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만 검난이 지금 일어나고 또 이명박 정부나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검찰은 순응하고 도리어 더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했다라는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랬단 말이죠. 당시에도 한상대 검찰총장 기억하실 겁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된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유가 바로 중수부 폐지와 관련돼서 중수부 폐지를 강행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최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중앙지검 당시 과장 뭐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진영과 정권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2년 때 그 검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떤 반발도 사실은 뭐 최재경 검사에 대한 뭐 감찰로 이어졌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보면 중수부 해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수상부를 이제 해체하는 부분에서 반발하는 그런 목적, 기득권 유지 차원이 그 안에 본질이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뭔가 기득권적인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이 장면에서 사실 다시 충돌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못 내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항상 권한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비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입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전국 검찰청 순회 하겠다고 하고 또 부장, 차장 신임 검사들 대상으로 직접 강연을 하겠다. 이거 저희가 뭐 어떤 의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근데 국정감사 때 그때 김남국 의원이 이거 왜 수사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총장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국정감사장 우승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어차피 행정에 관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고 총장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수사 지휘.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무슨 그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라임 옵티머스잖아요. 거기서 수사지휘가 배제됐습니다. 그럼 사실 큰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총장 뭐 하겠어요? 지방 순시다는 것밖에 할 거 더 있겠습니까? 왜 지금 대전이냐 자꾸 그 얘기하는데 처음에 부산 갔죠. 그러니까 고검이 있는데 가는 거거든요. 부산 다음에 광주 갔었으면 어디 남았어요? 이제 대전 가야 돼요. 그래서 대전 간 겁니다. 네. 대전 간 거고 그러면 할 게 없으니 이제 지방 순시 다니는 거고 이제 평검사들을 상대로 이제 강연하는 거 말고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총장은 임기가 있는데 대검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 그냥 원래 하던 업무를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지난번 국정감사장 마지막에 김도우 의원이 정치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안 합니다라는 얘기 딱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 이제 총장의 말이나 총장의 어떤 발걸음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그걸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감내해야 될 건데 어차피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총장 역할을 하는 거다. 중요 사건 지금 수사지 못하니까. 네, 이런 뭐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검사들의 움직임, 뭐 검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댓글을 달고 여러 명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상당히 이례적이지만요, 교수님. 네. 뭐 앞으로가 궁금해요. 앞으로 뭐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도 있을까요? 좀 뭐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일종의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검사 동일체 문화라는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거 집단이란 검찰이란 중거 집단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평검사, 부장검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검란을 하기에는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검찰 개혁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단 행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과 평검사들의 갈등 양상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